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C 언어 세 번째 시간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울 건데, C 언어에서 다뤄지는 데이터 타입들이 무엇이고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변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C 언어 배우는데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왜 쓰지? 왜 파이썬이지? 라고 하는데, 그냥 사이트 이름이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C 언어, C++, 자바도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함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목표는 지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더하던가 빼던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면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잖아요, 사이트를. 근데 비밀번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비밀번호도 어떠한 데이터로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숫자 데이터일까 글자 데이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일까 라는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이거를 한글로 자료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포맷 코드라는 것도 알아볼 텐데,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써봤는데, 좀 적절하게 쓰는 방법, 정수형을 %d 그리고 글자는 %c 이렇게 해봤던 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개념 잡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본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는지 회고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성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ge는 15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이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표현해주기 위해서 앞에 int 또는 char 캐릭터, 근데 뭐 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오늘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이 지식에서 플러스 된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 C 언어에서는 엄격하게 또 문자와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로 또 나뉘어집니다. 여기 세 번째에 나와놨죠. 문장과 문자는 다르죠. 이거는 문자죠. 가나 다 이거는 세 개의 문자가 합쳐졌으니까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문자들을 붙여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문자열 또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자열을 배우기에,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글씨를 다루는 것을 해보기에는 우리가 좀 뒤에, 한참 뒤에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글자를 한 글자씩밖에 못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와 함께 사용할 때요. 그 다음에 숫자도 자연수, 정수, 소수, 유리수, 무리수,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일단은 자연수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수랑 소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해 주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컴퓨터한테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을, 내가 이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정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지정해준 대로 그냥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동적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파이썬이 동적 타입인데, 내가 변수 그리고 값만 넣어주면 이 값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석을 해서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내가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만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1로 저장하면은 정수로 저장하고 1.1, 1.2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알아서 소수형 데이터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C 언어를 배우니까 정적 타입이고, 만약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하시면은 이 정적 타입과 동적 타입이 지금 C 언어를 입문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의 종류를 미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단은 캐릭터, 뭐 차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short, int, float, double, unsigned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적어놨어요. 원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언사인드 인트나 쇼트 이거는 잘 안 쓰고요. 플루트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요즘은 프로그래밍 용량들이 많아졌으니까 인트랑 더블 이 정도로, 그리고 글자 저장을 할 때 캐릭터,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홀수네요. 홀수 부분만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공간, 그 메모리 공간이 되게 작은 곳, 저장 공간이 작은 곳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그 아랫 단계, 더블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이제 플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트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쇼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사인드 인트 이렇게 붙은 거는요, 사실 인트랑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몇 바이트, 컴퓨터의 그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인트랑 언사인드 인트 데이터 크기 자체는 동일하게 저장을 하고 있죠. 보통 4, 최소 2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언사인드는요, 음수를 표현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0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반절반절 나눠 먹는데, 언사인드를 붙이면서 나는 음수를 포기 안 하고 0부터 양수로만 플러스 숫자들만 저장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종류와 표현 가능 범위를 설명을 할 거예요.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캐릭터 타입에다가 숫자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저장하는 거는 보통 인트, 더블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저장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더블에 보면은 알파벳 2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알파벳 2가 있냐? 이 알파벳 2는 10의 몇 제곱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블은 2.2250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8제곱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308제곱이면 꽤 큰 숫자죠. 그리고 이것도 1.797693 곱하기 10의 308승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308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아두이노도 굉장히 용량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트랑 더블을 쓰셔도 무난하게 해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릭터는 왜 마이너스 128에서 이 127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적어놨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이 아스키 코드는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될 때, 일단 초창기에 문자를 최소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밖에 숫자를 저장을 못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말했던 0, 1, 2, 3, 4도 이진법을 이용해서 00000000이면 0이고, 00000001이면 1이고, 00001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2가 되고,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주판 이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0에서 1짜리 이진수니까 2라고 하는 숫자가 없는 거거든요. 2가 되면 다음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10진수도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9까지 되고, 이제 10이 되면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릿수.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이 8비트라고 하는 것은 00000000 총 8가지의 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8가지의 칸이 00000000에서 11111111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0부터 255까지 표현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0부터 255를 나눠서 가져갔더니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의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 캐릭터는 숫자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글자를 저장하는 용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초창기에 이 아스키 코드표라는 것을 통해서 숫자,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이런 문자로 표현을 해주자 라고 번역을 했었고, 지금도 아스키 코드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표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67 넣으면은 C, 66 넣으면은 B, 65 넣으면은 대문자 A, 소문자도 이렇게 따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시언어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개념이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트에서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더 높은 숫자 아니면 두 개 더 높은 숫자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보수의 방법입니다. 음수를 표현하거나 또는 양수를 표현할 때 아니면 언더플로어가 됐을 때, 오버플로어가 됐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의 보수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최대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8, 즉 시계로 도는 거죠. 그래서 원래 8이 저장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서는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범위를 저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이라면 오버플로우,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면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긴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를 저장하고 싶어요. 아래쪽이죠. 아래쪽을 저장하고 싶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7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언더플로우,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데 더 그것을 넘게끔 저장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언어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이 정도 범위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해 보수에 대한 설명을 넣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유리수나 무리수나 컴퓨터 상에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시언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결국에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비트를 사용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 컴퓨터라는 것은 0101로 저장되어 있는 비트, 한 바이트가 8비트거든요. 즉 이게 8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점점은 여기 여러 개가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러 개의 비트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는 무엇을 표현하고 여기는 무엇을 표현하고 여기는 무엇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지수, 그러니까 10에 몇 승이냐 몇 제곱이냐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숫자에 맞는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 0.12, 0.012, 0.0012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값만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소수점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유효 숫자를 근사치에 맞추면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2.5와 2.6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값이 실수, 소수일 때는 근사치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즉 무한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는 근사치로 저장을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03을 만들고 첫 번째 파일명은 우리가 01 int.c, 정수형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nt는 4바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비트, 한 자리로만 표현하면 32비트, 즉 0, 1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32칸으로 붙어 있다. 즉 0000001111의 조합이 2의 32승, 2의 32 거듭제곱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하나씩 매칭시켜보면 이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습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include 하고 스탠다드 IO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main을 해야겠죠. 이제 조금씩 이 기본 메인 함수를 만드는 것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이를 초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return 0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가 뜨지 않았고 이것을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 f %d, 그 다음에 이 %d 자리에 age를 하나 출력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은 5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잘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int를 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두 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식이 될까요? 자, int를 나는 만들 거야. 그런데 250이랑 15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거야. 자, 지금 딱 보면은 빨간 줄이 떴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에러가 뜹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주석 처리로 지웠고요. 이런 식은 돼요. 네. 자, 여기는 주석 처리했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러가 안 떴죠?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d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초기화 값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즉 값을 넣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내가 지금 저장해 놓은 값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구잡이로 떴죠. 초기화 값도 아니죠. 초기화 값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걸 보니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값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초기화 코드를 아래 작성을 하는 것을 주의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8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올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죠? 지금 뭐가 발생한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값보다 더 많은 값이 지금 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 여기 사이트에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파이썬 튜터로 이렇게 내가 코드를 입력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코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작성했던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여기서 돌려보시면서 학습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 어렵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 언어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런데 여기 지금 3번 라인에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라인,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은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직은 뭐 별다른 게 없고요. 그리고 방금 이게 실행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음 코드는 이거 실행하겠다. 빨간 줄이 지금 실행된 게 아닙니다. 이 색깔이 실행이 된 거예요. 이제 뭐 변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보니까 에이지 2줄이 실행됐으니까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여기 위쪽에 나오고 있죠. 사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간소화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다시 펄스트로 돌려볼게요. 여기 디폴트에서 show memory address 또는 byte level view of data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리 어드레스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변수가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의 주소가 좀 복잡하죠. 0x라고 하는 거는 16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진법이면 더 지금 숫자가 훨씬 큰 거죠. 자, 넥스트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붙은 것밖에 안 됐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뷰 오브 데이터로. 자, 넥스트를 눌러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고 있죠. 자, 왜 이게 4개나 생겨났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4개가 왜 생겨났을까요? 자, 이게 하나가 1바이트의 주소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바이트는 저희가 뭐라고 했죠?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었죠. 8개의 칸. 지금 8개의 칸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0이 하나 딱 비어져 있습니다.
자, 0이 하나 딱 비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011111 111111 111111 아유 힘드네요. 1111. 자, 앞에가 0이라는 거는요. 이게 지금 양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숫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양수, 여기도 지금 양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다 돌려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돌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로 돌려서 라스트를 눌러서 이번에 한 번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원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8로 끝났으면은 여기도 0일 거예요. 여기도 0. 왜냐면은 지금 음수의 최대값은 1000000000000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수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돼야 되는데 47은 아까 범위에서 보셨겠지만은 여기 마이너스 48까지니까 지금 딱 하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도 보시면은 지금 음수니까 여기 칸이 1, 여기도 1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이트가 저장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 타입을 봐야겠죠. 잘 쓰지는 않겠지만 쇼트 인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두이노 책들에서 간혹 쇼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인트와 쇼트를 범위를 비교를 해보면은 16비트 2바이트, 즉 용량을 반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트 예제에서는 그냥 쇼트와 인트의 한계치, 범위의 차이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갑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월렛 하고 여기에 5만원을 저장을 해볼게요. 우리 지갑에 5만원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안 넣었으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용돈 받으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D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갑의 값을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이 %D 포맷 코드는 인트라서가 아니라 정수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쇼트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인트도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네, 데이터가 영 뭔가 적합치 못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트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쇼트는 범위가 작으니까. 이번에는 unsigned int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nt, 쇼트 이렇게 하는 거는요, signed가 이미 자동으로 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를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 sign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숫자에 플러스가 붙어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이런 부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unsigned 이것은 부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플러스 숫자인지 마이너스 숫자인지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는 그냥 양수, 즉 0과 자연수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듯 하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양수로 하면은 더 많아진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수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런데 약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unsigned int를 만들 거예요. signed int. 그 다음에 여기에 a는 해서 3을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숫자로 비교하는 게 좋아서 3이라고 일단은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거 정수니까 %D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를 빼먹었네요. 런코드 하면은 지금 3, 잘 나오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한번 붙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igned잖아요? 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그대로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unsigned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되네?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3이 원래 나오면 안 돼요, unsigned는. 그런데 %D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정수형, 즉 부호가 있는 정수형의 출력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unsigned를 표현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u를 사용하는 겁니다. u. 그래서 런 코드를 하면은 네, 지금 음수니까 제대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면서 최대값의 숫자보다 뭐 3 정도 낮은 숫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 %u, unsigned를 사용할 때 출력을 할 때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u로 읽어오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코드를 좀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변수명은 달라야 되니까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B로 한 번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nt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똑같이 실행이 되죠. 자, int는 %u 되긴 하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자, int는 %d로 출력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unsigned int는 %u로 출력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unsigned는 양수만 저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세요. unsigned도 마이너스 되는데요 라고 우기면서 사용하는 것은 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그냥 깨고 자기 멋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꼭 지켜주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소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에 소수가 저장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3.5 하고 print f %, 그리고 이제 f를 써볼게요. 소수형을 표현을 할 때는 %f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네, 0.0000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네, 지금 3.5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온 거예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d를 쓰면 어떻게 될까? int는 d로 읽는 게 보통이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3이 나옵니다. 즉 내림이 돼버렸죠. 즉 소수형을 사용할 때는 int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소수를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은 플롯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8, 3648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int에서 최대 숫자가 이거였잖아요. 이것보다 하나 더 높은 걸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하고 print f 하고 %f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른쪽에 소수만 저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0000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수형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소수형일 때는 이 f를 사용하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훨씬 더 큰 숫자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데 좀 더 큰 숫자를 표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2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알파벳 2는 10의 거듭 제곱을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0 곱하기 10의 10 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러가 사라졌죠. 사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인 거죠. x 곱하기 10의 뭐 몇 승 이렇게 10승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0이라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사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사치. 이게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부동소수점 오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또 이렇게 붙여 넣어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커맨드 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D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여기를 이제 더블로 바꿀 거예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커맨드 쓰셔도 되고 Alt, 윈도우 기준으로 Alt고요. 맥북 기준으로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멀티 커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취소할 때는 ESC를 누르시면 돼요. D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F라고 했던 부분을 LF로 바꿔볼게요. LF. 그리고 여기는 D로 바꿔야겠죠?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멀티 커서를. 자, 이번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플로팅도 그 다음에 더블도 해당 숫자를 표현하는 범위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플로팅도 2의 38승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근사치의 정확도가 확실히 낮죠. 더블은 10의 308승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에 제한만 없다면은 더블을 일단은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소수형 데이터 실수에 대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파이썬 튜토로 보시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양수, 음수 저장했던 것은 인트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더블형 데이터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저장하는 것을 하면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도 -128에서 127을 저장할 수 있지만 주로 알파벳 문자 한 개를 저장할 때 쓰인다. %C는 문자 인코딩 코드표에서 매칭된 포맷 값을 이용한다. 아스키 코드표를 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스키 코드표를 아까 봤을 때 한글은 없었죠. 한글은 UTF-8 또는 EUCKR, 여기 오른쪽에 저희들이 그때 세팅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UTF-8, 코리아는 EUCKR. EUCKR은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 쓰는 한글을 저장하는 방식, UTF-8은 유니코드라고 해서 전 세계 문자 부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문장 부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건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UTF-8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은 윈도우는 아직까지 그래도 한글은 EUCKR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C 언어는 그때 당시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실습할 때는 EUCKR로 하고 있고 맥에서 할 때는 UTF-8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메인까지는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캐릭터 그냥 가끔 제가 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65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2는 A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 프린트 F를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C, %C. 그래서 엔터도 한번 넣어주고 C1이랑 C2 둘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똑같이 %D, %D로 또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둘 다 AA, 65,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결국에 0101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읽어오는 것, 문자 부호로 읽어온다, 숫자로 읽어온다, 그리고 숫자에서도 정수형으로 읽어온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가 없는 걸로 읽어온다, 그 다음에 소수형으로 읽어온다. 근데 소수형에서도 이제 F로 읽어올 건지 LF로 읽어올 건지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적절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과 종류, 오늘 배운 거를 살펴보죠. 캐릭터, 쇼트, 인트, 플로팅, 그 다음에 더블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거는 홀수, 캐릭터랑 인트랑 더블, 이렇게 세 개를 주로 쓸 거다. 그런데 이 인트랑 더블은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 인트는 정수형, 더블은 소수형, 실수형을 저장을 하는 거고, 캐릭터는 문자를 표현하는데 문자를 표현할 때 아스키 코드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문자 코드, 문자 포맷들이 있었죠. 캐릭터는 %C, 인트 같은 정수형은 %D. 그런데 부호가 없는 거다 라고 하면 %U인데,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unsigned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저편에 넘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블도 %LF를 쓴다. %D로 쓰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정수한테 이미 뺏겼죠. %D가 이미 그쪽에 뺏겼으니까 LF를 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한 게 제대로 저장이 안 됐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지금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는 녀석인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형이라면 내가 지금 근사치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